자, 오늘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저 한국자유연합, 그 채널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라이브가 뜨게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확장성이 큰 거기 때문에, 슈퍼챗은 안 되는 그 채널이에요. 하지만은, 이걸로 방송을 하는 것이 방송의 확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락에 2시간씩 떠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올바른 생각과 그 다음에 민족의 정신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발케이. 자, 여기와 저쪽에다가 뭐 동시에 올리고 그럴 거니까 여기는 지금 회원 등록도 안 되고 지금 그래요. 채널 슈퍼챗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생존 신고를 좀 해봐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주 센 게 나갑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야. 연합뉴스가 얘기를 해요. 연합뉴스가 얘기를 해요. 자, 돌파 감염때는 1000% 강한 슈퍼 면역 갖게 된다. 자, 돌파 감염이 됐을 때, 돌파 감염을, 만약에 이제 돌파 감염이 됐다. 돌파 감염이 되면 면역이 1000%나 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미친놈들아, 그걸 왜 맞아? 부스터샷을. 걸려야지. 오미크론은 증상도 약하다는데 걸려야지. 돌파 감염 때 1000% 강한 슈퍼 면역을 갖게 되면은 또 어떤 신문은 그래. 어떤 저 연구 논문이 이래. 자,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에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100배 더 100배가 더 감염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다. 이렇게 개소리해요. 그러니까 면역을 한번 걸렸다가 한 사람이 코로나를 완치한 사람이 이걸 백신을 맞으면 여기에 100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걸린다. 그런데 돌파 감염 때 또 돌파 감염 때 내가 다 맞았어. 근데 돌파된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렸는데 다 돌파됐잖아. 델타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다 돌파됐어. 그때 1000% 강한 슈퍼 면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다 가졌겠네. 돌파 감염됐으면은. 근데 무슨 논리야? 무슨 논리? 뭘 가지고 논리야? 근데 요거 두 개 다 근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을 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자, 이게 저 돌파 감염 시에 1000%나 강한 근데 이 1000%라는 게 뭐야? 1000%를 뭘 기준으로 1000%야? 어떤 걸 기준으로 1000%야? 100%에서 100% 안 걸린다. 그럼 1000%면은 무조건 안 걸린다잖아. 그냥 돌파 감염 시에 100% 걸릴 일이 없다. 라고 하면 1000%면은 100%가 아니라 1000% 걸릴 일이 없다. 그런 말이 되잖아.
그럼 오미크론 다 걸려서 돌파 감염 되는 게 낫잖아. 뭐하러 부스터샷은 왜 놓는 거야? 오히려 더 좋은 돌파 감염이 되면 1000%나 더 걸리고 나면 1000%나 더 면역성이 증가되는데, 예, 돌파 감염 때 1000% 강한 슈퍼 면역 갖게 된다. 코로나19 돌파 감염자에게는 백신만 접종한 사람들보다 최고 1000% 강력한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새 이게 임상을 한 거야?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임상실험 데이터로 나오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임상실험 데이터라는 거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수준의 명수와 기간이 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검사까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찌라시도 아니고,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연구팀이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했다. 델타 변이 10명을 포함한, 많이 했네. 10명. 포함한 돌파 감염자 26명. 엄청나게 많이 했네. 야, 난 한 두세 명 한 줄 알았지. 그래서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26명의 혈액 내 항체는 화이자 백신, 또 요게 또 화이자야 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2주 후에 생성된 항체보다 수가 많았고, 때로는 1000% 더 효과적이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항체보다 수가 많았다. 얼마나 많았어? 그 다음에 때로는 1000%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안 걸렸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니네가 증명을 해?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한테 놓고 다시 코로나에 노출시켰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피에서 나온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항체가 1000배가 더 늘었어? 그 기존의 그 코로나보다 1000배 돌파 감염돼서 완치된 사람은 델타 변이했다가 그 다음에 알파 변이 걸렸다가 우한 코로나 걸렸다가 돌파 감염 화이자 맞고 돌파 감염된 사람들의 2주 후에 피를 갖다가 무려 굉장히 많은 26명이나 빼고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00배 늘은 거야? 면역 물질이 1000배 늘었어? 근데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 항체보다 수가 많았고, 얼마나 많았냐고. 부정확한 데이터. 때로는 1000%더 효과가 있었다. 고 연구팀 밝혔다. 1000%라는 게 어떤 1000%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1000%? 수가, 면역 물질이 1000% 늘었다는 거야? 무슨 발표를 이따위 식으로 하냐?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검사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자, 지금 오미크론이 전 세계 바이러스의 주력 바이러스란 말이야. 그럼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델타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해야 되는 거는 오미크론이 주종으로 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무슨 델타 바이러스 찾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어. 화초수님, 아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번 감사합니다. 연구팀은 현재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시험을 진행 중이며 비슷한 면역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전망했습니다. 지네들 그냥 뇌피셜로 그냥 발표하는 거야? 뇌피셜로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하는 거야? 미국 의사협회 저널이 여러 개인데 어디에 발표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끝!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돌파 감염 때는 1000% 강한 슈퍼 면역을 갖게 된다. 그러더니만은 26명 가지고 했대. 지금 현재 주종인 오미크론은 하지도 않고 델타 10명, 나머지기 찌끄러기 16명 해서 26명 가지고 임상 데이터를 냈대. 그러니까 1000%가 늘었는데 뭐에 비해서 1000% 늘었는지도 안 나와. 그리고는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행복회로 돌리면서 끝.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뉴스예요. 이런 게 가짜뉴스, 부정확한 뉴스라고. 부정확한 뉴스. 자, 어디서 썼냐? 연합뉴스. 네. 최소한의 어떠한 확인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에 쓰여있는 내용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발표를 해야지. 이것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화이자 맞을 필요가 없어. 오미크론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자 한꺼번에 다 들어가세요. 예, 한꺼번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예, 오미크론 살포합니다. 그래서 가스실 살포하듯이 오미크론을 살포해서 한 번씩 전부 다 오미크론을 알아버리면 되는 거야. 뭐 거의 무증상이래. 특히나 뭐 백신 2번 맞은 사람은 안 죽는다며. 죽은 사람의 98.7%가 나이가 60 넘어가서 70, 80 되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면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왜 3차 맞으라 그래? 이런 가짜뉴스와 유언벼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쵸? 예. 1000배 늘었다. 1000배가 는다. 돌파 감염을 당하면 1000배 는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예, 관영뉴스예요. 연합뉴스면은 관영뉴스인 연합뉴스가 예, 이러한 뉴스를 내보내네요. 이게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어그로 끌고, 이거 어그로 끄는 거지 뭐. 그냥 어그로 끌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어그로를 갖다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인 게 하나도 없어. 임상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후조사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코로나는 정치 코로나예요. 정치병이야, 정치병. 코로나는 정치병입니다, 여러분. 정치병. 코로나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치병이자 정신병이에요. 이걸로 죽는 사람들은 원래 다른 거 독감 걸려도 죽을 사람들이었어. 응? 자, 그러면은 뭐 잠시 그 일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 이야기, 자, 대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좌파들과 우리나라의 개돼지 국민들, 개, 돼지, 메뚜기, 꼴뚜기, 노누렁이, 올챙이,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광우병, 미국에서 소를 사다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뇌가 녹아버린다. 뇌에 녹은 사람 없잖아. 야, 이 좌파 이 짜식들아. 야, 이 개스키들아. 좌파 이 개스키들아. 야, 특히 이 민주당 이 개스키들아. 응? 그리고 시민단체 이 개스키들아. 너희들이 해가지고, 미국소 먹으면은 뭐 광우병 걸려가지고 사람이 뭐 돌아버리고 뇌가 비고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뇌가 녹고 뇌가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뒤진다며. 근데 뒤진 놈 한 놈도 없다. 그렇게 있잖아, 악을 쓰면서 있잖아, 우리들의 애들한테 뭐 미국산 무슨 뭐 진짜 병균소를 갖다 먹일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하던 인간들 다 어디 갔어? 그런 것들 지금도 멀쩡히 시민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하지? 이 개스키들아. 다 나가 뒤져. 자, 대만을 볼게요. 예. 대만에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위가 뭐냐 하면 대만 국민들이 락토파민 미국 돼지고기 수입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예. 미국 돼지고기 수입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예. 락토파민이라는 게 뭐야? 락토파민이라는 거는 그냥 베타 아드레날린 촉진제야. 그냥 베타 아드레날린 촉진제. 예. 우리 몸에서도 나오는 베타 아드레날린 촉진제야. 응? 그래서 베타 아드레날린 촉진제로 베타 아드레날린이 적용될 때 그것을 촉진시키는 거를 갖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료에다가 약간 태워서 먹이는 거야. 태워서. 우리나라에서 뭐 소나 돼지 같은 거 키울 때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그 구충제나 아니면은 이런 잘 크는 거 영양제나 이런 거 먹이듯이 그 락토파민을 갖다가 태워서 먹이는 거야. 미 식품의약국에서도 FDA에서도 승인을 받고 어느 나라에서도 다 승인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락토파민 이 돼지를 수입한다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문재인네가 또 들고 나오면 쳐나오면 우리는 뭐 또 미국 LA 갈비는 또 못 먹겠지? LA 갈비는 소고기고 미국산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못 먹겠다. 아니면 저기 이베리아 무슨 뭐 돼지 있잖아. 흑돼지 비슷한 거. 이베리아 dom돼지 그런 거는 못 먹겠네. 응? 자, 그러면은 자, 대만 국민들이 지난 12월 18일 치러진 국민투표를 통해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의 신임을 표시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4개 안건이 투표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자, 공화당이 투표하자. 야, 이거 국민투표하자. 야, 이거 락토파민이 들어있는 이 약은 이거 첨가제로 해가지고 사람 몸에 해로운 건데 이것을 왜 먹인 돼지고기를 왜 수입을 하느냐? 왜 수입을 하느냐? 자, 대만에 돼지고기가 남아 도는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수입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수입하려면은 지금 제일 싸게 수입할 수 있는 데가 미국과 호주예요. 그럼 미국에서 지금 어려울 때에 돼지고기 수입을 하겠다. 중국인들도 입맛이 비슷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그 다음에 돼지 지방을 더 좋아하는 게 대만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차잉원 총통으로는 투표 직전까지 불리하게 돌아가던 여론의 흐름을 되돌려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셈이다. 이로써 국민투표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와 2024 예정된 차기 총통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국민당으로서는 동력을 잃고 말았다. 국민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이죠. 차잉원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민진당이죠. 지금 국민당은 옛날에 자유민주국민당이 아니에요. 얘네는 공산당에 협조하는 그 대만의 10%에 속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에 바로 국민당입니다. 자, 이번 투표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계속 허용하겠느냐라는 문제였다. 차잉원 정부는 정부가 가축 성장 촉진제의 일종인, 맞아요, 가축 육류의 성장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에다 물 졸라 처먹이는 거는, 우유 연락에 나오라고 있잖아. 물 연락 처먹이는 거는 젖소한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들한테 살찌라고 있잖아. 가다 놓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다 연락에 첨가제 먹이는 거는 우리나라 한우라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처먹잖아. 이 좌파 새끼들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통과될 수가 없다. 이거 우리나라의 개돼지들, 메뚜기들, 그 깨구리들한테는, 올챙이들한테, 도롱뇽들한테는 이게 정말 이거 통과될 수가 없는 한이다. 이거는 사드 가지고서는 아직도 뇌가 녹니 뭐 이런 인간들인데, 사드 철수해라 지랄하고 연병하고 자빠졌는데, 사드 철수해라라고 그러고서는 그러고 자빠졌잖아. 그러면은 이건 뭐야 이게? 얘네는 이걸 갖다가 그냥 미국 걸 갖다 계속 수입한다. 근데 락토파민이 뭐냐면 돼지의 몸무게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요. 그런데 지방의 분해 부분을 촉진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합성을, 먹는 사료를 단백질, 몸에 있는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그걸 촉진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이 빨리 찐다 이거지. 살이 빨리 쪄서 통통하게 기름기가 오른 돼지가 빨리 나온다 이거지. 근데 어느 나라든 다 자기네 돼지, 가축들이 살이 빨리 찌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다 쓰고 있어. 근데 그러면 락토파민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몸에 들어와서 락토파민이라는 게 사람 몸에 남아야 되잖아? 아니야. 돼지가 락토파민을 먹고 나면 락토파민이 일주일, 정말 길 때 10일 내에 몸에 남아있는 락토파민의 잔존량이 거의 아예 없어져 버려요. 락토파민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여기 무슨 뭐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병신들이 또 개병신들이 이걸 가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자, 락토파민이라는 게 돼지가 먹어가지고 그 돼지가 사람한테 사람이 먹어서 락토파민을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잔존해서 돼지고기에 잔존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락토파민을 먹게 된다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락토파민에 돼지고기를 먹고 나더라도 락토파민을 사람이 직접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돼지가 그걸 먹어서 살을 찌고 난 다음에 몸에 락토파민이 아예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잔존 락토파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옛날에 그 유전자 조작 대두 유전자 조작 대두 유전자 조작 옥수수 소 돼지 양 염소 다 처먹이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미국산 대두 선물 얼마 이게 뭐냐면 다 유전자 조작 그 대두예요. 그거 가지고 소 키우고 그거 가지고 돼지 키우고 그거 가지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토끼 키우고 해가지고 개 키우고 그걸로 개는 안 키운다. 그래가지고 잡는 거야. 그거는 유전자 조작하는 거 유전자 조작해서 한 거는 그때 말 많더니만 이제는 말이 없잖아. 자, 이거 본받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해야지. 저 대만에 있는 2,500만 화교보다도 못하냐? 이 쓰레기들아? 이 개쓰레기들아? 야, 그때 광우병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할 때 했던 그 연예인들 병신 새끼들 미친년들 그거 다 어디 갔어 그거? 그 미친년 병신 짱구들 거 어디 갔냐고 그거? 김재동이 김미화 이런 것들 다 어디 갔냐고. 그 미친년들 그거 거기서 국민들을 갖다가 선동, 우롱, 기만 하고, 자기들의 지명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미국산 돼지고기를 락토파민으로 사육한 미국산 돼지고기를 올해 1월부터 수입 허용해 온 데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락토파민으로 키운 돼지고기를 수입하니까 대만 공화당이 지랄 연병을 떤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 투표에 붙이자. 또 뭐 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4건을 다 붙였는데 다 민진당이 다 이겨버린 거야. 그 정도의 여러분들 그 정도의 사람들의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나라에서 툭하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나와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주 사드 하는 놈들, 너네 그게 상식이 통하는 짓거리야? 성주 사드 반대하던 놈들 상식이 통하는 짓거리야? 뭐 내가 녹는다며. S밴드 레이더를 갖다 하면은 뇌가 튀겨진다며. 미친놈들아. 거기 뭐 참외가 잘 안 자란다며. 근데 지금 저 성주에 있는 사람들 우리 참외 맛있다 그러고 잘 팔고 있던데. 전에 보니까. 그러고 그거 무슨 뭐 애들 300명 갔다가 놀러 가다가 죽은 거 가지고서는 오만 난동을 일으킨 그 촛불 그 세력들 상식 있는 놈들이야 그거.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전시국가에서 소요 사태를 만들어버린 거. 그게 상식이 있는 놈들이야.
이게 나라냐 하면서 그러던 놈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구태딸을 믿고 떡쳤다를 믿고 뭐 박 대통령이 어디서 철석철석 했다 떡을 치네 떡을 치긴 뭘 떡을 쳐 이 볼기를 칠 놈들아 그럼 뭐 구슬했네 그 다음에 비아그라를 했네 그런 말을 갖다가 허무맹랑한 말을 갖다가 듣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미친 지랄을 하면서 뭐 여자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밤을 새워가며 병신짓 했던 촛불 세력들 상식 있게 좀 삽시다. 상식 있게. 아니면 좀 죽든지 좀 자, 사람이 장애는 괜찮아. 장애. 신체 지체 장애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 지체 장애가 뭐가 부끄러워. 근데 멀쩡한 놈들이 생지랄 하는 거 있잖아. 멀쩡한 놈들이 생으로 미친 짓 하는 거. 그게 졸라 부끄러운 짓이야. 그때 그 촛불들과 세월호 때문에 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뭐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탄핵하자 이지랄 해가지고 그 촛불 들었던 걔네들 그 정상적인 인간들이 생지랄 했던 게 바로 미친 짓거리란 말이야. 아 좀 죽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좀 죽어들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 손흥민하고 같은 나라라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개 무식하고 판단력 졸라 없고 개 멍청하고 그냥 귀 얇아가지고 팔랑귀 가지고선 있잖아 좌파들한테 삐리리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문송하다 뭐 지금 세월호 송하다 뭐 이지랄들 하는 인간들 끝까지 세월호 잠수함에 박혀가지고 뭐 천안함 잠수함에 박혔다 이지랄에는 그 개같은 인간들 어그로 끌려고 하던 그 인간들 좀 어디 가서 좀 사라져 주세요 제발 좀. 우리나라 국민 하지마 너네들은. 내가 대통령 하면 걔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추방할 거야 추방 오리배 하나씩 줘가지고 오리배 태워가지고 내가 전부 다 야 오리배도 요즘 전기로 가는 거 있는데 그 자전거 이게 있잖아 페달 밟아가는 오리배 태워가지고 내가 저 남해하고 동해 서해 너 중국 가 니네들은 다 저 중국으로 해서 다 중국 보내버릴까 내가. 오리배 타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관광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졸라게 낡은 오리배가 많아. 백조도 있고 오리 백조 도날드도 있어. 그래가지고 좀 얄미운 새끼는 내가 거기다 이 페달 바퀴를 빼버릴 테니까 김재동이 같은 놈은. 응?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방송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아오고 있어요. 응? 자 그런 인간들. 근데 지금 여기 이 참이 여기에 지금 차잉원 정부와 이 국민들 좀 봐봐. 야 상식과 나라에 대한 생각이 살아있잖아. 대만 국민 식생활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만큼 부정적인 정서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다. 락토파민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더불어
양돈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락토파민 섭취는 없어. 락토파민 섭취라는 말은 국민당이 만들어낸 거야. 공산당이 만들어낸 얘기가라고. 락토파민의 성분 분석을 해서 락토파민이 돼지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대해서 FDA가 이미 검증을 다 하고 승인을 낸 거야. 그러면 그건 어떡할까? 유전자 변형한 거. 그러고는 이 미친놈들아, 임상도 안 한 백신은 졸라게 처먹는 놈들이, 임상도 안 한 거는 우리 정부가 졸라게 처맞으라 그러니까 처맞잖아. 백신 패스로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맞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욕이라도 하면서 처맞는 게 아니라, 얼른 가서 처맞자 이래가지고 뛰어가는 할배, 영감탱이, 지랄 맞은 것들, 안 죽으려고. 그러다 먼저 죽어. 뭐가 들은 줄 알고, 임상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게. 임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약을 맞으려고 있잖아. 졸라게 뛰어가면서 있잖아. 그런 걸 보고 있잖아. 딱 우리나라에서 딱 규정해 놓은 말이 두 자로 딱 한 게 있어. 등신. 그래서 싸잡아. 등신들. 백신 먼저 맞자고 뛰어갔던 사람들. 나중에 여기에 임상 데이터가 앞으로 55년 있다가 그 임상 데이터 보여준단다. 앞으로 55년 있다가 화이자의 임상 데이터, 화이자의 성분 데이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5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전체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미국 식약청 FDA에서 긴급 승인을 내줬던 그 쌍놈의 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그럼 뭐야? 안 가르쳐 주겠다지. 안 가르쳐 주지 이거잖아. 그러면 뭐야? 사기잖아. 정보 공개 요청을 미국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변호사 협회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30년 동안에 공개하겠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5년 아이고 자, 이처럼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리했던 여론 뒤집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폭넓게 작용한 결과다. 자, 여러분, 우리 정부 국익파들 아니에요? 국익파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익이 뭐야? 국익이 곧 국민의 이익이야. 국민의 이익이야. 근데 왜 국민의 이익을 얻으면서 락토파민으로 첨가제를 넣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에 자연산으로 키운 거 제주산 똥돼지 변속간에서 똥뚜간에서 밑에서 똥만 먹고 자란 그 똥돼지를 쳐 드시든지 아니면은 영국에서 숲에서 졸라가 키워가지고 그냥 숲에서 막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돼지들 있어. 개 그런 자연산 풀 먹고 뭐 오만 거 잡아 처먹어 다니면서 다니는 멧돼지 비슷한 요크셔 햄프셔 그거만 드시든지 그거 졸라 비싸. 그거만 드시든지 우리나라 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각종 살을 찌우기 위한 그런 게 어디서 개발이 돼? 농어촌 개발공사, 그 다음에 축산진흥원, 이런 데서 그러한 기법들이 개발돼서 그런 것들이 농어촌에 보급이 되고, 그 농어촌에 배급이 된 걸로 해서 그거 개발한 놈 상도 타고 훈장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진급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미국이다 그러면 반미 이러면서 지랄 연병들을 해대지. 응? 예, 대만은 현재 미국과 무역 투자 기본협정, 그러니까 FTA 하기 전에 하는 게 기본협정입니다.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락토파민 돼지 수입이 다시 중단된다면 협정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대만은 사실 이거 안 해도 미국이 대만 도와줄 거야. 그러나 대만도 대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만도 이거 수입하겠다라고 한 거야. 대만은 더 나아가 일본, 호주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이 포함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자, 여기 환태평양에서 포괄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는 단체가 있다. 그럼 그 단체에 우리나라가 끼어야 되겠어? 안 끼어야 되겠어? 껴야 되지. 하는 발 담궈야 될 거 아니야. 낀가야 될 거 아니야. 우찌됐든지 간에 엉덩이 들이밀고 가가지고 대가리 들이밀고 가가지고 껴야지. 근데 우리는 안 껴. 근데 대만은 이미 국교가 전 세계에서 4개 나라만이 국교 단절이 되었던 4개 나라 빼고는 모조리 국교 단절되었던 그 대만이 미국이 자기네를 섭섭하게 버리고 갔지만, 일본이 자기네를 그렇게 섭섭하게 버리고 갔지만, 호주가 자기네를 그렇게 섭섭하게 버리고 가서 전 세계의 외톨이가 왕따가 돼버린 대만이지만, 지금 와서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체에 들어간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잖아. 왕따 안 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스스로들 왕따가 되려고 지랄들을 하잖아. 국민들은 그것을 응원하고, 일본하고의 협력보다는, 미국하고의 협력보다는 우리가 얻어야 된다. 우리가 더 얻어야 된다. 상호 호혜의 원칙은 어디 가고 우리가 더 얻어야 된다. 라는 것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제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아? 안 되지. 응? 아니, 나는 말이야, 내가 미국이야. 내가 미국인데, 나는 내가 이만큼 양보했거든? 근데 저놈, 나하고 협상하는 놈이 있잖아. 이만큼까지 양보, 못한대. 야, 이거 내가 여기까지 50%까지 양보를 했으면 너도 50%까지는 양보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때 하는 요리가 우리는 경제 도상 개발 도상국.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우리의 농민들이 참 힘듭니다. 우리 농민들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 농어촌 그 어민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왜? 농어촌 이 사람들이 농자지야.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쳐들고 와가지고 깽가리도 들기고 북도 들기고 지랄하거든. 그리고 이거 다 표바치거든. 그러니까 이 농자지들한테 이것들을 갖다가 해줘야 되니까 농자지들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농촌 사람들 못 살아요? 우리나라 농촌 사람들 각종 지원해.
각종 보조금에 뭐 다 나와가지고 해줘. 미국이나 이런 데에도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보다 뭐 훨씬 뭐 잘 살고 뭐 그러는 것 같아? 이제 아니야. 근데 문재인이가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 우리는 선진국이다. 그지랄 했잖아. 그러고는 협상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라서 힘들고.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쌉싸끼가 진짜 얘기할 때는 개발도상국이고 무역 협상할 때는 개발도상국이고 어디 딴 데 가서는 선글라스 끼고 폼 잡고 이런 쌉싸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응?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국과의 이제 디커플링을 점점 하면서 자유진영과의 커플링을 점점 만들어 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양보를 할 걸 해가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어가면서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치권만 잘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이 국민선거 했잖아. 국민선거에서 민진당이 주장하는 바를 100% 밀어줬잖아. 응? 그게 나도 맞다라고 봐. 민진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념 있는 사람들이야. 개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개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개념 있는 사람들은 남은 안 되지만은 개념 가지고 내만 어디 싹 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보내고 공정과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모든 것은 이제 법에 준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좀 그렇게 법 좀 어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는 것들이야. 깨어있는 정치인이라는 것들 전부 좌빨들. 그 좌빨들이 그거야.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는 게 나라는 가서 나라 전체 나라를 갖다가 깨어있으면은 전 세계에 대한 국제정세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국제정세는 좆도 모르고 그냥 바로 뭐를 하느냐? 국제정세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지게 몰라. 병신이야. 등신이야. 국제정세는 모르는데 남북한의 이런 그런 평화로운 그런 거는 감성적으로 느껴지죠. 눈물이 나. 남북이 만나서 서로 간에 이상가족이 만나고 연명해가지고 근데 일본 놈은 무조건 나쁜 놈. 여러분 위안부 중에 전부 끌려갔어? 위안부가 전부 끌려간 것 같이 저기다 써놨더라고. 저기 보니까 위안부 중에 전부 동원으로 끌려갔어? 자,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100%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했어?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 나라 국민들이 빙신같이 굴다가 정치권도 빙신같이 지금처럼 나라 국민들도 빙신같이 굴고 정치도 빙신같이 하다가 낼름 해서 일본한테 먹힌 나라야. 충무공 이순신이 지켜놓은 나라, 권율 장군이 지켜놓은 나라를 갖다가 식민지로서 36년간을 홀라당 먹힌 나라야. 그때 우리나라는 없었어. 그때 우리나라 없었어. 그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계에서 봤을 때는 니혼진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한때 일본인이었다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황국 신민이었단 말이야. 2등 신민이었지만은, 응? 2등, 얘네가, 일본 애들은 1등 신민이었고, 응? 어찌됐건, 국민이 빙신같이 하고, 정치를 빙신같이 하다가, 나라를 뺏겼으면, 그만한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야. 감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전 세계가 그렇게 살아왔어. 응? 진시황 때, 진시황 때, 무려, 그냥, 뻥이 좀 있겠지. 무려 전쟁에서 패한 적의, 응? 적의 그 포로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 그러고, 무려 30만을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한꺼번에 죽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30만 명을 한꺼번에 일시에 도륙해버린, 그런 잔인함이 전쟁, 그 다음에 남과 남의 나라 사이에는 있는 거라고. 그 냉혹함이나 그 현실을 왜 못 받아들이냐고. 우리나라 청룡부대나 백호부대가, 백마부대가, 베트남 가서 한 짓은 왜 얘기 안 하냐고. 일단 사람 보이면, 마을에 사람 보이면, 일단 다 싸질러 가지고, 졸라 다 죽여버린 다음에, 일단 들어가서, 이거 아니네. 야, 아니다, 야. 여긴 아니네. 여기 배트공 없네. 가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중대전술이라는 걸 쓸 때만, 요 마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 보호를 해줬지. 근데 우리나라 거기 가서, 군인들이, 여보세요들. 군인들이 어디 가서, 강간, 도둑질, 이거 뺏고, 이런 거 안 하는 그런 전쟁 봤어? 그런 전쟁이란 없어. 응?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용병이었어. 돈 받고 사람 죽이는 킬러였단 말이야. 말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자고. 자, 그게 전쟁이고, 그게 나라 잃은 서름이고, 그게 힘이 약한 민족의 서름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와서 그때 했던 것을 갖다가 있잖아, 그때는 나서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걸로 빨대를 갖다가 쭉 빨고, 응? 빨대 꼽아가지고 그냥 쭉쭉 빨았잖아, 사실. 누구야, 위안부 협회나 이런 데 보면은, 할매들이, 내 돈 어디 갔노? 이러잖아. 집 져놓으라 돈 주니까 집 져가지고 지네들이 살고. 그 정도면은 빨대를 갖다가, 스타벅스 빨대가 아니야. 그 스무디 빨대 있잖아, 큰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빨아먹을 때. 그 다음에 설빙 같은 거 빨아먹을 때 쓰는 거 있지? 굵은 거, 빨대. 스무디 빨대 가지고 빨아가지고 쳐 드신 거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일본하고 왜 계속 척을 지려고? 계속 나와서 일본. 중국보다, 중국, 고구려 때부터 우리나라 중국에다가, 조공 바쳤어. 인신공양했어. 돈 갖다 바치고, 신하로서의 예를 하고, 고구려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우리나라 중국 가가지고, 가서, 그놈의 알량한 제자백과, 그 유학,
그런 거 가지고 하면서 고구려 때부터 힘이 약하니까 맨날 해가지고서는 조공 바쳤어. 고구려가 무슨 국뽕 넣는 애들 그런 이야기 하지마. 역사 보면은 고구려 때부터 계속 고구려 쭉 하다가 북위에다가 하다가 진에다 하다가 진도 하고 북위도 하다가 그 다음에 명나라도 하다가 쭉 해서 가지고 나중에 명나라 할 때 그때도 다 조선시대 되면서 명나라로 갈까요 위나라로 북위로 갈까요 지랄 연명들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저거 된 거 아니야. 명나라에 붙어가지고 간신 새끼들처럼 명나라에 붙어가지고 뭐 명나라에 붙어가지고서는 거기서 책봉 받고 지랄 연병 다 했잖아. 명나라 이용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이 옛날 그 조선시대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책봉 받는 그 정치인들이나 뭐가 다르냐고. 이게 정말로 작 같은 거야. 이게 정말로 작 같은 건데 왜 일본 보고 지랄이야. 심지어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조선이 갔다가 꼬박 인신공양에 저 젊은 처녀들 공양에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 고구려 때부터 해가지고 여자 갖다 바쳐가지고 거기서 왕비된 여자도 있고 지랄이잖아. 알잖아. 고구려 고려 발해 때는 안 그랬는 줄 알아? 다 거기다가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그게 약한 나라로서 국민들이 병신 같고 정치인들이 병신 같으면 겪을 수밖에 없는 걸 겪은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무슨 그 지금 하는 꼬라지가,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꼬라지가 옛날에 신라에 있던 신라 백제 뭐 이런 데서 서로 해가지고서는 있잖아. 저 북한 이런 데 해가지고서는 그냥 저 명나라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임진왜란도 명나라 때문에 어떻게 좀 잘 좀 지나가 보려고 지랄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기대가지고 다 산으로 도망가고 임금이란 놈은 의주까지 날르고 튀고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한 번도 위대해져 본 적이 없어요.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위대해져 본 적은요, 박정희 대통령 나오고 나서부터 위대해진 거예요. 나는 이승만도 좀 인정 못해. 박정희 대통령 나오고 나서 위대해진 거라고. 그 다음에 그걸 전두환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대해진 거라고. 왜 위대해졌어? 국력이 강성해졌어. 국력이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한테 핍박을 안 받았어. 그렇지 않고는 계속 우리나라는 평생을 핍박받아 왔어. 평생을. 뭐 광개토대왕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막 하니까 광개토대왕이 중국 전토를 갖다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런 것 같아. 중국은 저기서 저 웬놈이 한 놈이 길길이 뛰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거야. 응? 수양제를 물리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군신의 예를 다하겠다. 그랬잖아. 군신의 예를 다하겠습니다. 수양제가 두 번째 쳐들어올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 고구려 사신들 보내가지고 금은보화를 잔뜩 해 젊은 여자를 잔뜩 데려가가지고 군신의 예우로서 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수에서 우리가 책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라란 게 고구려야. 뭘 위대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직위가 뭐였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고구려 때 우리나라가 가장 쪽팔리는 나라였다고. 고구려 때. 에? 고구려 때 우리나라의 왕은 공이라는 직책을 하사받았어요. 공. 왕도 아니야. 황제, 왕, 제후, 그 다음에 공이야. 무슨 공. 일본에서 할 때, 마츠모토 공. 이런 것처럼, 응? 그런 공의 직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보면은, 회사에서 보면 한 과장 직함쯤 받고 있었던 거야. 그걸 갖다가 고려 때 그 지랄을 하고 있던 거야. 아유. 근데 중국은 안 미워하고 이것들이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중국에 4대하고. 자 보세요. 문재인이 가니까 중국으로 가니까 어떤 대접 받았어요? 걔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왕대접이라도 받았으면 얘가 그렇게 안 됐어. 혼밥 존나 먹고 왔잖아. 등신이 혼밥 존나 먹고 온 등신 아니야. 아니면 지 마누라랑 혼밥 먹고 오고. 그 뭐야 그게? 응? 나라 국격을 갖다가 망신시킨 게 뭐냐면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공이었단 말이야. 공. 각종 사기하고 역사책을 갖다가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우리나라 자료에도 다 나오고, 예, 명예자료, 수예자료, 당해자료 다 나와. 거기서 우리나라가 몇 명의 처녀를 바치고, 처녀라도 이게 아다라씨라 해야 돼. 순결한 처녀를 갖다 바쳐야 돼. 우리나라 농촌각들, 그때는 다 농촌이었지. 장가목각으로 이쁜 거는 다 잡아갔어. 이쁜 거는 중국에 다 보내고, 그 다음 이쁜 거는 궁에 다 가고, 그 바깥에는 이제 전부 다 못생긴 것들만이잖아. 전부 다 노예 생활하면서 세종이 전부 노예 만들어가지고 세종대왕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나라 과학 좀 발전시켜 준 거 있어? 과학 좀 발전시켜 준 거 있어? 전부 우리나라 애들이 중국 가서 훔쳐온 거 아니야? 중국이 우리나라 해가지고 진짜로 우방으로서 도와준 적 있어? 없어. 근데 미국 다 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이라고 반미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작 같은 일만 벌어지고 있어요. 손해만 봐. 자, 친중하고 반일하고 반미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 호주 같은 데 가서, 아, 나야. 나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야, 호주 총리. 야, 이 아래 거사. 이런 투로 가가지고 있잖아. 뭐, 폼 잡고, 개폼, 똥폼 잡고, 그런 게 좌파고. 뭐, 이 우파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오지에 우파 없어. 다 포퓰리스트에 다 쳐죽일 놈들밖에 없는 거야. 고려 이전까지 기록이 있어요. 예, 고구려에서 한 것과 고구려에서 한 것, 그 다음에 수양제가 가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 지가 가서 존나게 깨지고 왔다라는 기록을 자세히 써놓은 사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시 쳐들어가려 그랬을 때 고구려에서 와가지고, 형님, 예, 군신의 예를 다하겠습니다. 예, 군신의 예로 견마지로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때 당시의 인물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가져갔던 이제 조공 양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 그 자료들이 다 고증돼 있어. 조작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로.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 수양제가 안 그랬으면 그때 다시 쳐들어왔다고. 수양제가 쳐들어올 때 조공을 갔다고. 그거는 우리 역사에도 다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록으로 다 나와 있어. 예. 자, 근데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내 말의 요는 우리가 중국한테 빚을 댔다 라는 게 요가 아니야. 중국이 우리한테 잣같이 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왕들이라는 게 중국에다가 아주 그냥 지랄같이 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36년간 우리나라 좀 괴롭혔어. 근데 경인선 철도 놓고, 경인선 도로 놓고, 항구들 생기고, 공장 생기고, 수력발전소 만들고, 전기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네 땅으로 보고 적산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지들이 어디서 돈 빌려와가지고 일본은행에서 돈 빌려오고, 저기 포르투갈에서 돈 빌려오고, 저기 미국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 공장 짓고 생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쓰고, 지네 나라 사람들 갖다 쓰고. 그 중에 그러면은 깡패나 이런 놈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 식민지니까 지네들이 좀 거들먹거리면서 다녔겠지. 꼽지. 그건 뭐 힘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 탓해야지 뭐. 왜? 국제정세가 그런 거야. 힘이 약육강식이라고. 약하면 먹히는 것이고, 약한 건 먹히는 것이고, 예? 예. 약한 거는, 약하면 먹히는 것이고, 먹히면 짓밟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자, 미 본토를 갖다가 일본 본토 방위 전에 1억 옥세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인구 포함이었어요. 자, 천황을 위시해서 도조 히데키가 그때 야마모토는 죽었을 때 도조 히데키와 그 군부 대신들이 한 1억 옥세, 본토 옥세라는 거는 어디까지였냐 하면 우리나라까지였다고. 우리나라까지.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군대를 갖다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다가 거기에 이오지마나 오키나와 같은 병력을 갖다가 놔두고서 자, 일본 본토 상륙과 함께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해서도 병력 배치를 갖다가 해가지고 여기서도 결상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으면은 원폭이 3발 떨어졌을 거라고. 어디? 히로시마, 나가사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기 한 대구나 여기 저 부산쯤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갖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나갔지. 그거 정말 다행이었어요. 우리나라 핵폭탄 맞을 뻔한 나라예요. 예. 1억 옥세에, 예. 그리고 막판에 우리나라가 강제징용을 당했어요. 근데 강제징용을 당한 거는 일본의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알아요. 신파 영화들을 보면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 영화를 보면은 멀쩡히 있다가 군대 안 갈 사람들이 막 잡혀가요. 그리고 소년병들이 엄마한테서 있는 소년병들이 12살, 13살짜리들이 막 잡혀간다고. 일본군 군부가 돌아가지고 애들 갖다 14살짜리 이런 애들 다 잡아가서 총잡게 했다고. 근데 거기에 식민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이는 거 안 잡아간다고? 잡아가요. 잡아갑니다. 나라도 잡아가. 만약에 내가 도조 히데키였으면은 일단 조선에 있는 그 다음에 대만도 원래 일본이 다 먹고 있었어요. 대만에 있는 그 인원들 싹 다 몰아가지고 이오지마에 갖다 넣어. 이오지마에서 다 죽었거든. 전멸했거든. 이오지마에 있는 25,000명이었나? 30,000명? 예, 그 인원이 아예 싹 다 전멸을 했어요. 이오지마에서. 조그만한 섬이에요. 비행장 하나 놓으면 끝날 섬이야. 자,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만 돌아보고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앞을 안 보고, 왜 자꾸 일본과 부딪히려고 그러고, 일본과 싸우려고 그러고, 일본과, 하려고 하고, 미국은 왜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밀어내려고 그러고, 중국과 친하려고 하는지, 자, 이 짓거리는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짓거리는 누가 하는 거냐? 예? 옛날에 조선에서도 그랬지만, 역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예? 그 청의 힘을 빌리려고 지랄 연병을 한 거 아니에요. 청의 힘을 빌리려고. 예? 청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한 거예요. 중국 힘 빌려서. 또 러시아의 힘 빌리려다가, 러시아에서 쫓겨나고, 러시아에서 쫓겨나고, 청에서 홀대받고, 그래서 결국은, 병술국치, 오만 거 다 당하고, 한일합방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치인 새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자주적으로 그때 우리나라가 전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결사항전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에도 결사항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가 않아. 국민들도 안 그러고 일단 정치인들이 나서는 정치인들이 없었어요. 배가 부르거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우리가 반이라고 반미하는 사이에 일본은 호주와의 굳건한 경제동맹, 그 다음에 여러분 호주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어요.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호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호주는요 1차 산업국가인 줄 알죠? 호주가 IT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예요. 호주가 4차 산업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일본, 호주, 미국 이런 4차 산업 선진국과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이 딱 계산 나오죠. 개발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인도에서 생산을 하는 이게 쿼드라는 군사동맹이 결국은 경제동맹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 봤잖아요. 4차 산업에 앞서가는 3개의 나라가 연합이 됐고 거기에 그 생산 공장으로서 유망한 지금 인도가 쿼드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군사동맹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펜타로 들어가야지. 5번째로 들어가야지. 제일 먼저 미국과 중국 견제에 나섰어야 되는 게 원래 우리나라야. 중공군 120만 명, 130만 명, 연인원 130만 명이 우리나라를 들어왔잖아. 초반 30만 명 들어왔고, 그 다음 또 들어왔고, 계속 들어왔잖아. 근데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직접 총을 들고 싸운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하고 싸운 적 있어요? 예? 일본군하고는 옆나라라서 가끔 막 계속 막 칼질 막 이런 거 했지만은 현대전 1900년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총 들고 물론 뭐 독립군 일부에서 뭐 일본하고 싸운 적은 있지만은 총 들고 싸운 거 그 중에서 대규모로 싸운 거 그게 중국이야. 우리나라에 통일 못한 게 뭔데? 중국이야.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민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중국 때문이야. 다 중국 때문이라고.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일본은 많은 걸 얻었어요. 우리가 반일하는 바람에, 우리가 반미하는 바람에 일본은 재무장을 했어요. 전 세계 국방력의 5위권 안에들은 그러한 군사 강국으로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세요. 어떤 미친 국뽕 유튜버들이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전쟁을 하면 일본은 가뿐하게 이긴다라는 그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안 돼요. 미국이 우리하고 일본만 싸우나? 아니거든. 우리하고 일본만 싸우지 않는다. 우리하고 일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 미국이 연관된다. 그러면 연관됐을 때 미국이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 보고 참으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일본이 아주 좋은 군사 요충지란 말이에요. 자,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순으로 미군 배치가 전 세계에 가장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전까지는 일본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다시 독일에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까봐 독일에
미군을 증파했기 때문에 독일에 다시 인원이 늘어 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무기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다 있어요. 일본에 미군 전용 군함만 해도 3개예요. 미군 전용 비행장이 3개예요. 우리나라 미군 전용 비행장 어디 있어요? 어디? 평택이? 아니야. 평택은 우리 써. K2? 아니야. 미군 전용 비행장이 없어, 우리나라에는요. 오산이 주로 미군 전용으로 쓰여요. 오산 비행장이. 이게 말이 돼요?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는 제주기지에 들어오면 되는데 제주기지에 항공모함이 못 들어와요. 가면은 그 환경단체, 그 다음에 반전단체, 종북단체 이런 애들이 가서 개생 지랄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안 말려. 근데 이때가 언제부터 했냐면 노무현 때부터 그랬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생지랄하는 걸 갖다가 이명박도 안 말렸고 박근혜도 안 말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거기에 결국은 일본이 군비 강화를 해서 헌법을 뭐 고친 거나 마찬가지야. 미국이 공격하는 곳은 어디든 같이 공격할 수 있는 자율적 방위권, 집단적 방위권, 집단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단 방위권에 의한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아예 나만 없이 때려버리려는 조짐이 아예 있죠, 지금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늘었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늘었어요. 일본에 있는 미군이 늘었어요. 전체 다 왔어요. 그리고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 다음에 타이완 남쪽 전부 다 해가지고 전 세계의 병력이 다 와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그 사무실에 누가 왔다 갔냐 하면 중국에서 북경에서 공부를 갖다가 5년 동안 하고 온 그 학교 저 친구 아들내미가 왔다 갔어요. 유학하고 이제 왔지. 자, 중국이 지금 어떠냐 물어봤어요. 너는 거기서 중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요. 얼마 전에 왔으니까. 개판이다. 어떻게 될 것 같냐? 망할 것 같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무언가 활로를 찾을 것 같다. 활로를 찾아서 시진핑이 발악을 할 거다. 중국인들과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시진핑이 발악을 할 거다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이 암살을 당하니 뭐니 중국이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니 뭐니 한다라고 하지만은 시진핑 치하로 다 넘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진핑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진핑이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병신 같은 일은 문화혁명이었지만은 마오쩌둥이 그냥 심심하면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심심하면 했던 일. 마오쩌둥이 심심하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대만 때리는 일이에요. 대만 때리는 일. 자, 지금 전 세계의 군함수나 톤수나 아니면은 군함의 대수나 척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비행기 숫자 이런 거 했을 때, 중공이 지금 안 밀리죠. 근데 중공이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대해서 치게 되면 결국은
대만과 일본, 한국은 미군의 군수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군수창을 같이 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수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를 가만 놔둬요? 군수 지원을 저쪽에서는 잘 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는 안 건드리고 그냥 놔둬? 근데 그 나라 군인들도 참전을 했어. 일본 군인이. 일본 자위대도. 그러면 일본 자위대까지 그거를 갖다 가만 놔둬? 그러면 여기에 누가 끼느냐? 소련이 껴요. 러시아가 낀다고. 거기에 파키스탄이 낀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또 핵폭탄 몇 개 쏘고 휴전이에요. 휴전. 핵폭탄 몇 개 쏘고 휴전될 때까지 상황에서 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핵폭탄 몇 개 쏘고 휴전할 때까지. 처음에 재래식 전쟁. 재래식 전쟁으로 싸운다. 그 다음에 어떡한다? 불리한 놈이 핵폭탄 몇 개 쏘고 타임. 아니면 다 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핵폭탄은 어디로 날아가냐?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겠죠. 예. 전처럼 히로시마 이런 데로 떨어뜨리진 않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를 딱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동아시아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까지는 그러면은 모든 반도체 패권은 어디로 가져가냐? 미국. 미국의 팍스 반도체의 미국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어, 사람들이. 더러운 검은 오일 전쟁은 이제 봤으니까 믿어. 오일 전쟁, 오일머니 전쟁이라는 건 믿어. 근데 반도체 전쟁이라는 거는 믿질 않아. 왜?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 유튜브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반도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반도체 패권 때문에 가져간다. 제가 어제 그 VT 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쉘로 쓰게 되면은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파운더리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항공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모든 분야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가져가고 있는 중요한 위치들이 많아요. 근데 대만과 한국이 쑥대밭이 된다라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누가 볼까요? 자, 지금 그러면 대만과 한국은 유엔 점령지가 될 거예요. 유엔이 보호구역으로 될 거예요. 유엔 보호구역으로 될 거라고요. 그럼 유엔 보호구역 안에서 산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다시 계속적으로 으르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이 다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요. 삽시간에 우리나라 저기까지 일본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바로 저쪽 중동 되는 거예요. 중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새끼는 맨날 저런 말만 하고, 근데 이게 올 사실인데 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50%, 60%, 70%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오일머니 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더럽게 굴었기 때문에, 오일머니 가지고 이라크를 죄 없이 때려버렸고, 이란 이런 데에 다 공작 CIA가 가서 다 했고, 리비아, 이집트, 중동 부분에 대해서 기름 때문에 쿠웨이트, 사우나란다. UAE 이런 나라들에서 모조리 다 검은 공작을 했고, 거기서 미국에 있는 석유 업체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미국이
석유를 갖다가 오펙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기름에 대한, 오일에 대한 힘을 가지고 여태까지 팍스 아메리카를 지켜왔는데, 앞으로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풍력 발전? 개코나 지금. 자, 풍력 발전 같은 거 지금 유럽에서 바람이 5분의 1밖에 안 불어가지고 전력 때문에 엄청나게 스웨덴, 덴마크 바람이 안 불어.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돌아가질 않아.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는 사기라는 게 벌써 모든 나라에 증명이 된 거고, 그럼 풍력도 사기야. 그러면 우리나라 신안에 48조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풍력 발전 단지, 상생 단지, 다 사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6명을 모시고, 예. 자, 지금, 락토파민과 대만, 예. 자, 이걸 했는데, 1시간 31분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여러분들, 자, The Real Anthony Fauci. 예,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죠. 예, 학자예요. 예, 파우치 박사 실체 파헤친 신작, 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이야기냐? 자,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하면, 각 나라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를 가지고 오도방정을 떨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용을 좀 보죠. 미국 백악관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각국 주요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미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 전염병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수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보건 책임자인 로만 비처지는 그의 또 다른 실체를 파헤친 The Real Anthony Fauci가 지난달 미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다. 예. 자, 이 책은 지난 말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선정한 탑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난 말까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 전국구 신문인 USA Todayr가 선정하는 탑 5 서적에 선정됐다. 자, 그러면은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변호사 겸 환경운동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다. 누구?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변호사 겸 환경운동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46세의 암살로 숨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다. 그는 각국에서 확신하고 있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자, 케네디가 아주 큰 세력에 맞서다가 암살당했죠.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그러한 짓을 하네요. 이 책은 코로나19으로 촉발된 세계적 규모의 보건위기 속에서 정보기관, 제약사,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빅테크, 보건의료, 관료, 주류미디어, 군대 등 각종 권력기관들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맞죠? 틀림없죠?
언론에 등장하는 파우치 박사는 대개 혼자 행동하는 모습이지만 이 책 The Real Anthony Fauci 에서 그는 자 다른 사람이 케네디가 리얼 파우치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e Real Anthony Fauci에서는 그는 의료계 카르텔의 얼굴마담이자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글로벌 전쟁 세력의 일원으로 묘사가 된다. 글로벌 전쟁의 일원으로 묘사가 된다. 책의 부제 역시 빌 게이츠, 빅파마, 초대형 제약사, 빅파마가 퍼머시 이런 거, 그게 초대형 제약사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중보건에 대한 글로벌 전쟁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 책은 지난 20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한 모든 이들을 위해 쓴 책이다. 음모론이나 추측으로 책을 쓰지 않았다. 내피셜이 아니다. 오직에 진실만 골라가지고 팩트만 썼다 이런 말이야. 책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정부 데이터베이스,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동료들이 검토한 출판물 등을 출처로 인용했다는 저자의 설명대로 이 책은 2200여 개에 이르는 각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인용을 한 거죠. 를 통해 초대형 제약사가 공중보건과 사람들의 자유제약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세히 전하는 백과사전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철저한 외면도 눈을 끈다. 자, 뉴욕타임즈가 좌파죠.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아예 눈길을 주지 않아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5권에 선정이 됐는데도 다루질 않아요. 그것도 누가 했냐? 존 F 케네디의 조카가 썼는데도 다루질 않아요. The Real Fauci는 지난 몇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지만 뉴욕타임즈는 이 책을 한 번도 1위에 선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뉴욕타임즈는 1619 프로젝트를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했다. 뉴욕타임즈의 탐사보도 프로젝트 명칭이기도 한 1619 프로젝트는 미국 건국의 주역을 노예제 찬성론자로 폄하한다. 뭐 이런 거. 이 책에서는 100년 전 1913년 공식 설립된 록펠러 재단이 의과대학 개편과 자 록펠러 재단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나 나오죠. 록펠러 재단 그러면은 일루미나티 나오지. 의학 교육 개혁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 초대형 제약사와 규제기관의 공생관계를 다룬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하나 다 읽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해서 기사 전체의 전문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파우치 박사가 미국 대학들의 약물 연구, 지원 예산 61억 달러와 군대의 생물무기 연구 등에 들어가는 예산 17억 달러를 관리하는 인물이라고 전하며 그가 책임진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 대상으로 벌인 위험한 약물 실험도 추적한다. 책에 따르면 85명의 아이들이 안토니 파우치 박사의 연구에 의해서 죽었다. 아울러 8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자랑하던 저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존 F 케네디죠. 80만 명 엄청나죠. 존 F 케네디의 이 저자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사실에 대한 의혹 어린 시선도 던진다.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네디 주니어는 이상한 것은 인스타그램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나를 플랫폼에서 쫓아냈지만 실제로 어떤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인스타그램은 단 하나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
예. 근데 자, 이 사람이 평생 민주당 지지자였어. 평생. 예, 근데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는 우리는 한때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던 진보주의자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의문을 검열하는 조지 오웰을 얘기하죠. 1984의 저자인 조지 오웰의 세계에 살고 있다며 검열에 대한 실망으로 정당 지지를 철회했다고 고백했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 그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잘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공포를 조성해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핵심 가치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 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예, 저자입니다. 예. 자, 책은, 예, 그 백악관에서 파우치 모든 감염병을 다루고 있는 책임자인 존 파우치 박사의 실체, 이 사람이 벌이고 있는 음모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예. 자, 존 F 케네디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존 F 케네디가의 비극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다른 거대 세력들과 케네디 집안의 싸움에서 벌어진 그러한 케네디 집안의 비극일 뿐이에요. 예.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죽인 그 범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을 맞고 죽는 그러한 사고들. 그 다음에 소련과의 강력한 이제 그 러시아 정책을 폈던 또 로널드 라이건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소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아니에요. 다른 거대 자본가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 있어가지고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도약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공작을 벌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정치적 연출이 먹힐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아. 어떤 선진국에서 어느 지역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느 지역에 1인당 GNP는 15,000달러고 어디는 5만 달러고 그걸 평균 내서 3만 몇천 달러고 이 짓거리가 되냐고. 그리고 그때 당시 독일의 통일 당시에 그 엄청난 독일의 자산으로도 안 됐던 통일을 너는 무슨 수로 하겠다라고 지랄을 하고 계시나요? 자, 앤소니 파우치 미 백악관 감염병 관리소장,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미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록펠러 재단이 끼면 수많은 사람들이 끼게 되죠. 록펠러 재단이 끼면은 결국은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다 나오는 상황이 돼버려요. 록펠러 재단이 껴버리면. 그러면 그 록펠러 재단과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러한 조직들, 군사력들까지 거대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익을 보는
그리고 나머지들은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전 세계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소문이 안 나죠? 서아프리카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서아프리카 쪽은 코로나의 종식이 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3차 지나고 4차 지나고 또 나오겠죠? 얘네들이 언제까지 전 세계에 거대한 협동 세력이 이 코로나 정국과 그 다음에 빈부격차의 계속적인 차이를 내고 할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당장 걱정이 큰 건 내년도까지 못 참는, 아까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지금 중국은 공포정치입니다. 북경 바로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나라의 쪽, 그쪽부터 해가지고 완전한 공포정치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이 아파요. 시진핑이 아파요. 장기적으로 시진핑이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 바로 홍콩 반환됐고, 홍콩 영국으로부터 반환됐고, 마카오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됐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완만 마저 가져가면 중국은 전체 중국을 통일한 마지막 황제로서 시황제로서 남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때 우리나라도 같이 박살이 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갑자기 한국자유연합 채널에서 해서 한국자유연합 채널 이름을 이제 송영훈의 시사종합이라는 이름으로 고칠 겁니다. 송영훈의 시사종합. 모든 걸 갖다가 다 종합해 가지고 그날의 시사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그걸로 고칠 거예요. 개소리 타파 TV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방송 2개를 갖다가 번갈아 가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이제 키워나갈 겁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